네, 지금까지 로고팔 조립을 진행을 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로고팔의 구성품인 여러가지 저항과 모터 그리고 아두이노를 실제로 케이블링을 하기 전에 회로도를 같이 작성을 해 보시면서 전체 회로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터의 전원과 아두이노와 저항의 전원을 분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전원의 구성은 외부에서 9V에서 16V 사이에 아답터 전원이 들어오고요. 이 전원은 아두이노 내부의 정류 회로를 통해서 아두이노 자체와 외부 저항, 센서들이 사용하는 전원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터의 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사용하는 전류와는 분리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충분한 전원을 그대로 외부로 빼주는 여기 VIN 핀을 사용해서 모터만의 전원을 따로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로의 전원부부터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가 사용하는 전원과 그 다음에 외부의 저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을 5V를 외부로 먼저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의 밑에 부분에 이 두 개의 라인은 아두이노와 공유하는 5V 전원 라인이고요. 이 5V 전원은 외부의 아답터를 통해서 아두이노의 내부 정류 회로를 통해서 아두이노 메인 칩셋과 여기 5V 전원 라인에 공유되는 전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로 흐를 수 있는 전원 회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모터에 흐르는 전원 회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원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VIN 핀과 그 VIN의 높은 전압, 9V에서 16V 전압을 모터가 쓸 수 있는 5V 전압으로 정류해 줄 수 있는 작은 정류 회로를 통과시켜서 이쪽에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9V 라인이 이쪽 라인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블럭으로 공유가 되고요. 여기에 연결된 정류 회로를 통해서 이쪽 두 라인 블럭은 5V를 공급하는 전원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분리된 모터 전원 라인에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터는 분리된 웹 전원에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변 저항의 전원을 연결을 할 텐데요. 가변 저항의 전원은 외부 센서 전원으로 아두이노와 전원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쪽 5V 블럭, 아두이노에서 정류된 5V 블럭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저항도 전원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각각의 신호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의 경우는 디지털 입력 출력 핀을 사용을 하고요. 밑에 관절에서부터 3번, 5번, 7번, 9번 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가변 저항 같은 경우는요, 밑에 관절에서부터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외부 저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신 바대로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 밑에 관절부터 차례대로 A 0번 핀부터 A 3번 핀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터에 들어가는 전원과 센서에 사용되는 전원을 분리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각각의 신호선은 차례대로 저항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입력에, 그 다음에 모터의 신호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출력 부분에 연결해 주시는 부분 염두에 주시면서 케이블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팔의 케이블링을 진행을 해 보셨고요. 로우팔을 동작하면서 코딩을 하던 중에 이제 케이블이 빠지지 않도록 각각의 케이블의 커넥터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행하셨으면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엠블럭을 키시고요. 자, 코딩을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 확인을 해 봐야죠.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인지 편집해서 아두이노 모드로 진입을 하시고요. 연결해서 현재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연결을 하시고 로보트에서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연결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줍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코딩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희가 그 컨트롤러 쪽, 저항이 4개 달린 컨트롤러 쪽에 동작 범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쪽에는 맨 밑에부터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저항이 붙어 있고요. 먼저 가장 밑에 있는 저항을 먼저 튜닝을 해 볼 텐데요. 이 저항이 움직이는 범위는 실제로는 0도에서 180도보다 훨씬 많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동작부에 위치해 있는
로보8에 사용하는 모터가 180도까지밖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범위만 모터와 연결, 매핑을 해줄 텐데요. 그 매핑할 수 있는 저항의 범위를 아두이노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제어에서 무한 반복하기 가져오시고 1초 기다린 이후에 로보트에서 시리얼 텍스트 쓰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헬로라는 텍스트 대신에 아날로그 0번핀의 값을 읽어올 거고요. 자, 이 코드는 간단하긴 한데 저희가 저항 하나에 아날로그 값을 읽어올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해석을 해드리자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무한 반복하되 1초 기다리고 시리얼 텍스트를 쓰는데 어떤 데이터를 쓰냐면 아날로그 0번핀의 값을 읽어와서 데이터를 쓰도록 하고 이 기다리고 쓰는 과정이 매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되고요. 이 코드를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예,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끊어진 연결을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데이터가 올라오시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캐릭터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현재 아날로그 A 0번의 값은 0이라는 값으로 아두이노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로봇파를 회전을 시켜보면 저항의 값이 점점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0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0도에서 값이 0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 동시에 약 180 정도 회전을 하셨을 때 값이 630 정도의 값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값을 반대편 로봇팔의 1번 모터에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핑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는 로봇팔의 그 저항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을 했고요. 모터도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조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모터를 동작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판의 가장 바닥에 있는 모터는 저희가 케이블링 할 때 3번 핀에 연결을 했고요. 각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135도로 설정한 다음에 아두이노 업로드하게 되면 모터는 135도 각도에 무조건 정지하게 이동해서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로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터가 135도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이 180도에서 135도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로봇팔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180도에서 0도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 저항 쪽에 0의 값을 모터의 180도에 매칭을 해야 하고 저항이 회전해서 630까지의 값에 도달했을 때 모터는 0도로 매칭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0부터 630까지의 값을 쓸 거고요. 저항에서 읽어볼 수 있는 630의 값을 각도로 변환하기 위해서 18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은 실제로는 이 630이 의미하는 값 중에 각도로 변환할 때 얼마의 단위로 변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값, 단위값이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나누기 블록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아날로그 0번의 값을 이 기준값으로 나누게 되면 아날로그 0번에서 읽어오는 값이 기준값으로 나눠지면서 각도의 값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식의 결과값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0의 아날로그 값을 읽게 되면 0도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값인 630의 값을 읽게 되면 이 단위값을 나누기 때문에 18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로봇팔의 가장 밑에 있는 모터의 경우 0도와 180도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연산에서 마이너스 블럭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연산에서 마이너스 블럭을 사용해서 180도에서 현재 계산한 전체 값을 빼주게 되면요. 반대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각도 값이 산출됩니다. 자, 이것을 서버 모터에 그대로 적용을 해 볼 텐데요. 제어해서 무한반복하기를 사용을 하고요. 서버 3번 핀에다가 이 각도 값 대신 저희가 계산한 이 계산의 결과값을 삽입을 합니다. 자, 이대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진행을 해 볼게요. 예, 업로드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바닥에 저항에서 읽어온 값이 0이기 때문에 모터는 180도 위치로 옮겨졌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저항값을 이동을 시킨과 동시에 받아온 값을 연산한 결과를 모터로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각도를 따라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관절을 매칭을 해 볼 텐데요. 두 번째 관절은 여기 보시는 이 관절이고요. 이 관절이 이동할 수 있는 저항값의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저항은 아날로그 핀 A 1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1번 값을 실시간으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되셨으니 다시 아두이노를 포트를 연결을 하고요.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이 저항의 값은 1023,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값, 맥스 값이 오고 있고요. 이 로우팟을 움직여 보시면, 각도를 움직여 보시면 1023에서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180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023에서 약 630 정도를 뺀 370에서 380 가까이의 값이 읽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모터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저항의 위치 잠깐 내리고 로보트에서 서버 블럭을 가져오시고요. 두 번째 모터는 5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5번 핀의 각도를 45도만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5도 정도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초기 상태, 그 팔이 안착되어 있는 상태는 0도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0도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까지 움직이도록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값에서 1023 최대값을 읽을 때는 모터는 0도에 가 있어야 되고요. 630이 빠진 저항값이 읽히게 되면 180도의 위치에
놓여 있도록 세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저음과 두 번째 모터를 매칭을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모터에서 썼던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서버 명령 블럭을 복사해서 붙이시고 계산식은 잠깐 빼놓고요. 두 번째 모터는 5번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계산식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항의 값의 그 유동 범위가 0부터 630인 거는 맞고요. 180도로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630 나누기 180이 1도의 단위값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0번 핀이 아니고 지금은 아날로그 1번 핀이죠. 첫 번째 관절은 1번 핀의 값은 저희가 모터에서 0도일 때는 10 이상 값이 오고 0도보다 늘어날수록 아날로그에서 리딩되는 값은 1023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값의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연산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1023 최대값에서 아날로그 1번 핀의 값을 차감을 하면 값의 증감 방향이 같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날로그 1번 핀을 1023에서 뺀 값에다가 각도 1도의 단위값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터의 각도 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 값을 그대로 5번 핀에다가 명령 형태로 보내고요. 이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아까 1번 코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의 저항이 움직이는 대로 1번 모터가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모터 역시 제가 방향을 이동을 할 때마다 2번 모터가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저항과 세 번째 모터를 매칭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세 번째 저항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값을 아두이노로 전달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세 번째 저항은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2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2번 핀의 아날로그 값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세 번째 저항이 어떻게 값을 보내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시리얼 포트를 다시 연결을 하게 되면요. 주당 한 번씩 데이터가 올라오고 지금 팔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1023의 값이 오고 있고요. 팔이 펴질수록 값이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관절이 움직이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관절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의 방향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 코드 잠깐 떼어 놓고요. 서버 모터 세 번째 관절은 7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도를 45도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45도가 이동이 됐고요. 이 모터는 두 번째 관절과 마찬가지로 0도에서 180도까지의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모터는 두 번째 모터 관절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 서버 모터 번호는 7번이고
다음에 아날로그 핀은 2번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모두 업로드 됐고요. 지금까지 업로드된 코드는 1번, 2번, 3번의 관절을 따라하는 코드가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매칭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를 해보자면 1번 관절 여전히 움직이죠.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고 2번 관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한 세 번째 관절도 역시나 각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관절을 매치시켜 볼 텐데요. 네 번째 관절 이 그리퍼는 다른 기존의 관절 모터와 같이 0도에서 180도의 운동 범위를 갖지 않고요. 내부에 작은 기어가 들어있어서 0도일 때 가장 크게 벌어져 있고 약 65도일 때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동 범위가 65도 정도 되고요. 그 65도의 각도를 여기 있는 저항의 이동 범위와 매칭시켜 주기 위해서 이 저항의 최대 이동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코드를 쓰고요. 마지막 관절은 A3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아두이노와 연결을 다시 재개를 하고요. 그러면 현재 저항에서 오는 각도 값이 아니죠. 저항에서 오는 그 아두이노에서 읽는 저항 값이 표시가 되고요. 현재 가장 크게 벌어져 있을 때는 1023 최대값이 오고요. 저희가 이 그리퍼를 닫았을 때 값이 약 927, 928 정도로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퍼 같은 경우는 운동 범위가 굉장히 작고요. 운동 범위가 맥스 1023일 때, 3일 때고, 그 다음에 그 그리퍼를 가장 작게 오므렸을 때가 927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를 65도의 각도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65도의 각도로 나누게 되면 1도당 변화하는 저항의 값의 단위 값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값을 현재 받아오는 아날로그 값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빼기 블럭을 가져오고 최대값인 1023에서 마지막 저항이죠. 아날로그 A3번 저항의 값을 읽어온 이후에 이 읽어온 값을 단위 값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각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각도 값을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예전에 완성한 코드를 불러 오시고요. 마지막 라인을 복사해서 마지막 관절의 서브 모터는 9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계산값만 방금 계산한 계산식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다른 관절 같은 경우는 저항의 값의 변화량이 0부터 630이었다면 이 그리퍼 마지막 관절은 1023에서 927까지 변화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변화량을 우리가 움직이기 원하는 각도인 65도로 나누게 되면 변화량당 단위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값을 실시간으로 받는 아날로그 값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서버 모터의 움직이는 각도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그대로
아두이노에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제가 그리퍼를 움직이면 모터의 마지막 그리퍼 구동이 똑같이 동작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4개의 관절 모두 매칭이 되었고요. 4개의 관절을 조합해서 움직여 보실 수도 있으세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로봇팔이 모두 다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로봇팔의 조립과 회로도와 케이블링, 그리고 저항의 값과 모터의 값